소개해드릴 코인은 네오코인입니다. 자, 네오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중국계를 대표하는 코인이죠. 네오코인도 있고 가스코인도 있고 최근에 온톨로지 가스코인 또한 상승력을 가하면서 지금은 중국계 코인들 홍콩 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의 승인 소식과 함께 그에 대한 상승력을 같이 보여주고 있구나. 많이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 어떠한 요점을 가져올까요? 말 그대로 ETF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달 내내 상승력을 가져왔죠. 근데 이 비트코인 ETF를 넘어서 이제는 이더리움 ETF까지도 홍콩의 코인 거래소에서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승인을 갖고 왔다. 그 말은 있은 중국계 코인들 상승력을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ETF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하다.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펀드를 운영할 수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에 자금력이 동원된다. 당연히 코인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쭉 급등시킬까요? 그렇게 급등 안 시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쭉 급등시켜버리면 어때요? 개인들 물량 엄청나게 달라붙겠죠. 이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변동성을 주면서 끌어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떻게 올랐습니까? 물론 홍콩의 ETF가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24년도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말 그대로 오늘 날짜에 홍콩 ETF가 승인되었고 이 기대감이 확실한 승인에 대한 가속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여줍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홍콩의 ETF가 나왔다. 당연히 호재성 이슈라는 거는 개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쭉 급등시킨다면 개인들 물량은 계속 달라붙을 거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이러한 흔들림을 보여준다라는 거. 오늘 날짜로도 그래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박.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네오코인 상승력이 높았습니다. 고점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점이 아니죠. 왜? 이거 한번 보시죠. 주봉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고점입니까? 여전히 바닥 박스권 라인을 이제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해당되는 자리에서 확실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들어내는 시점인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고래가 유입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래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니까 당장 못 올라가니까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홍콩의 ETF가 이제 승인된 겁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승인되자마자 1월 달에 승인되었거든요. 바로 급등했습니까? 아닙니다. 2월 달에 급등했어요. 왜? 왜 한 달의 시간이 걸렸을까?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이들 또한 자리를 포트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오코인 또한 해당되는 홍콩 ETF의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냥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고래들의 비중을 맞춰놓고 움직일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오코인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 바닥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한다면 확실한 수익권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네오코인은 어떠한 코인입니까? 이 가스코인과의 연동 관계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어요. 네오를 갖고 있으면 가스를 할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오와 가스코인 둘 다 중국을 대표하는 코인이고 온톨로지 가스도 마찬가지고 해당되는 이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겠죠. 지금 해당되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겠다, 확전할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들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줬지만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간 거는 바로
홍콩 코인 거래소 ETF의 소식과 함께 중국계 코인들이 상승력을 가져왔었다. 그러면 이 이벤트가 어떠한 부분을 작용할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려 볼게요. 자, 오늘 날짜 속보 내용을 먼저 보시죠. 홍콩의 증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오후 3시에 나왔거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뭐 인정합니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을 했다라는 거.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코인의 기준점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의미가 틀립니다. 알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모두 알트코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라는 거는 알트코인 ETF가 조만간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알트코인의 ETF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게 바로 홍콩의 증선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는 이미 승인되었는데 그 승인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보시죠. ETF와 반감기보다 폭발적일 것이다. 비트코인의 진짜 호재는 바로 이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의 5월 승인 전망. 지금 벌써 승인되었습니다. 홍콩 ETF는 중국 자금 유입으로 미국보다 규모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홍콩 시장입니다.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허브였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허브였던 홍콩을 중국이 홍콩을 앞세워서 코인 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인즉슨 홍콩에 엄청난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는 비트코인 거래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회적으로 아니면 운영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분들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력이 지금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4월 13일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홍콩의 ETF가 승인될 때 비코인과 네오코인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한 홍콩 거래소의 확실한 수혜를 가져갔다는 거. 이거는 이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가 폭발했고 네오코인이 그 뒤를 이어 상승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상승력은 높을 수밖에 없고 어떠한 자금 유입이 되었을까? 우리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외신은 2,8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남방 자산 운용사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거에 굉장히 주목했어요. 여기 2,800억 달러가 하나로 얼마입니까? 380조예요. 380조, 380억도 아니라 380조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남반 자산 운용이 홍콩의 ETF를 신청했다. 왜? 미국에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끌었죠. 물론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입니다. 물론 잽이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한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해당되는 중국 본토의 자금력이 그대로 쏠려 들어온다면 시장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이 브릭스가 뭐죠? 브릭스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을 모집해 놓은 겁니다. 이 달러를 탈달러 한다라는 거, 달러를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탈달러의 가속화, 달러 금융 시스템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이 현지 통화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제 무역에서 코인을 이용해서 나는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SEC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러시아 해당되는 중국 요 아이들은 코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 왜?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코인을 밀어내고 있지만 홍콩을 앞세워서는 홍콩 코인 거래소의 허브로 만들겠다.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건 보시죠. 중국은 CBDC의 개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자, 개발 선두가 CBDC라고 합니다. CBDC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신용카드를 넘어서 디지털 화폐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브릭스가 CBDC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개발에 선두를 내고 있다는 거. 그만큼 중국 시장은 현재 코인으로 확실하게 발전 속도를 높이면서 탈달러를 외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현재 홍콩 코인 거래소의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오코인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는 목표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고, 이 라인을 토대로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지, 앞으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오코인이 선두 자리에 있지만, 거래량 1위 자리에 있지만, 홍콩 코인 거래소의 소식과 함께 전반적인 수익과는 더욱더 커질 만한 중국 코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지만 코인 시장은 제2의 금이라고 불립니다. 디지털 금이로 부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다. 그에 맞는 확실한 수익과는 눌린 만큼 더욱더 큰 폭의 상승력이 가져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